T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국의 116번째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연방 대법원 233년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 대법관 중에서 여성이나 유색 인종 그리 많지 않은가 보네요. 네, 미국 역사에서 여성 대법관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을 포함해 총 5명입니다. 따라서 잭슨 판사가 최종 인준을 받게 된다면 여성으로서는 6번째 대법관이 되는 거고 흑인으로서는 3번째,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가 됩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잭슨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하는 법원을 우리는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사실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잭슨 판사 후보 지명 이유가 전부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지난달 은퇴를 발표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선정을 위해서 엄격한 과정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출난 경력과 흠잡을 데 없는 성정 그리고 법치에 대한 확고한 헌신 그리고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진 지명자를 물색해 왔다라고 전했는데 대통령은 또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신념과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지명자를 찾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백악관은 잭슨 판사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또한 그는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이 제 대법관 후보가 된 잭슨 후보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잭슨 지명자는 만약 자신이 차기 대법관으로 인준을 받는다면 나의 인생과 경력, 국가와 대법원에 대한 나의 사랑, 그리고 법치에 대한 나의 헌신은 미국의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헌법을 위해 복무할 임무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인데도 예정대로 지명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로 선택한 잭슨 판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51살인 잭슨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랐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잭슨 판사의 부모는 미국 사회에 흑백 분리주의가 있던 시절 흑인 학교를 거쳐 흑인 교육에 사명을 둔 이 HBCU, 이 역사적인 흑인 대학을 아버지가 졸업했습니다. HBCU는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인데 또 잭슨 판사가 유치원 시절에 아버지가 법률 전문 대학원 로스쿨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법조인이었습니다. 잭슨 판사는 지난 2017년 한 강연에서 자신의 법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 덕분에 시작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잭슨 판사는 이후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데 이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이번에 은퇴하는 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방 판사 자리에는 어떻게 올랐나요? 지난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공식 지명을 했는데 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직책입니다. 네. 자, 잭슨 연방 대법관 후보 이 상원 인준 과정이 남아 있죠? 맞습니다. 대법관 인준은 단순 과반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단 한 명도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과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치적으로. 예.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는 데 대한 비판도 좀 나왔다고요. 네, 지명자 인선 작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종이나 성별을 최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으면서 잠재적 인재를 지명자군에서 제외한다,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공화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화당의 지지 기대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지난해 잭슨 판사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린지 그레이엄,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이렇게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들 공화당 의원들이 대법관 인준 때도 찬성을 할지 뭐 그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잭슨 판사 후보 지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어떻습니까?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 커탄지 잭슨 후보가 실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다라면서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반면 공화당에서는 인준 과정에 보다 신중을 가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이번 지명에 대해선 극진 좌파의 승리다 이런 또 쓴소리도 냈는데 그레이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판사로 잭슨 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렸던 미셸 차일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판사를 이미 공식 지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찬성표를 던질지 미지수입니다. 예. 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연방대법관은 미국 최고 법원에서 봉직하는 종신직인 만큼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인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원 법사위 소속 척 그레슬리 의원은 검증은 공정하고 존중하되 완전하고 포괄적일 것이라면서 며칠 안에 인준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반 미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에 대해 AP통신 그리고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견해차가 제법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흑인들의 경우 흑인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63%에 달했지만 백인은 21%, 중남미계에선 3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은 70%가 이번 잭슨 판사의 지명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고 흑인 남성은 54%, 그렇기 때문에 흑인 여성 비율이 가장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